잘 봐요. 첫 번째 그 권리착이 잘 되려면 재료의 생체적 합성, 재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재료를 만들 것인지 할 거냐, 그지? 써봤잖아, 그 경계도.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주아 씨, 뭐예요? 재료 나왔나? 형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느냐,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모양으로. 세 번째는 표면. 똑같은 이런 모양이라고 해서 이게 매끌매끌할 수도 있고 거칠거칠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수영구 상태. 수영구. 그다음에 수술 방법. 여섯 번째 하중 조건. 하중을 방법. 지금 재료니 형태니 지금 표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깎아서 그냥 예전에는 이거 한 가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뭐 임플란트고 이거 뭐 표면이 뭐 구별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좀 거친 게 나오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막 거칠게 만들고 여기는 그냥 안 거칠게 만들고 뼈 속에다 넣어보니까 이쪽이 뼈가 훨씬 더 잘 붙더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예전에 원래 그제서야 이거를 뭐 스무스 서피스, 이거를 이제 라프 서피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돌려서 턴드 서피스라고도 하고 뭐 머신드 서피스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방법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봐요. 거칠게 만드는데 처음에 이런 게 나와. TPS는 뭐냐면 바로바로 정리하고 제목 붙여놓고 해.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뭐 엿에다가 이렇게 깻가루 같은 걸 뿌려. 그러면은 엿하고 깨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거칠거칠 되잖아요. 이 티타늄 표면에다가 뭐든지 티타늄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쫙 뿌렸다는 얘기야. TPS라는 건 이렇게 만들고 표면에다가 이렇게 알갱이들이 돌돌돌돌돌 붙어 있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망했어.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임플란트 표면에 알갱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거칠거칠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잘못해가지고 여기 한번 세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틈에 세균이 박히잖아요. 제거할 방법이 없어. 이걸 싹 깎아내기 전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은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블 애시드 이게 이제 황산
이거는 표면에다가 붙이는 대신에 이렇게 매끈한 표면을 이렇게 파내는 거야. 이렇게 파내서 도식시켜서 이렇게 파내는 거예요. DPS라는 것도 있고 더블 S 황산으로 한번 이렇게 크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닦아내고 다시 염산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산 처리를 하면 그 산이 남아 있으면 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3i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표면을 거칠게 하는데 자기네가 황산으로 한번 하고 또 뭐 염산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표면을 거칠게.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3i 임플란트 오스요타이트라고 하잖아요. 오스요타이트인데 오스요타이트라는 표면이라고 자기네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더블 S10 그러니까 산으로 2번 그 다음에 RDM 이거는 뭐냐면 여기 봐봐 모래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모래 이 강한 이 표면을 모래로 탁탁탁 계속 모래로 탁 치면은 이게 깎여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모래로 치면 이게 깎여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막 쳐서 깎아냈는데 그 치는 재료가 예를 들어서 티타늄을 깎는데 무슨 뭐 스테인리스로 알갱이 같은 걸로 쳤다 그러면 스테인리스 알갱이 같은 게 여기 오염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제거하는 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탁 치고 나면은 이게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이거는 리조업을 흡수가 되는 블라스팅이라는 건 샌드 블라스트한 뜻이 탁 치는 거예요. 뿌려서 녹아 없어지는 블라스팅 재료를 갖고서 쳤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티타늄 알갱이로 쳤다. 그렇게 또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 좀 싼가 봐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사용하는 메가젠 임플란트 같은 거 예전 메가젠 임플란트 처음에 이 랍 서피스라는 게 나오고 나서는 랍 서피스라는 게 나오고 나서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이게 더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SLA 이거는 샌드 블라스트 앤드 애시드 에치드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황산으로 한번 부식시키고 그 다음에 염산으로 부식시키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한번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폭파이게 한 거를 다시 거기다 산으로다가 애칭을 해. 그러니까는 아까랑 똑같은 거죠. 폭파인 자리를 다시 여기를 이렇게 애칭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표면이 더 좋다, 어떤 표면이 뼈가 더 잘 붙는다, 뭐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실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도 이 방법이 제일 나았어요. 이렇게 SLA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SLA 요즘에 나오는 거는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SLA 얼마나 거치느냐가 다 달라. 굉장히 많이 거칠 수도 있고 자잘하게 거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거칠기가 뼈가 달라붙는데 최적이냐 하는 거를 이제 찾아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 이 스무스 서피스는 뭐 한 2달에서 한 6개월 정도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렇게 한참 기다렸다가 여기다가 2차 수술을 하고 그랬어요. 뼈가 달라붙는. 근데 요거 랍서피드에서 한 1.5개월이면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심고 뭐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2차 수술을 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뼈를 만드는 경우에는 만든 뼈가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뼈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쓰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뼈를 만드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 술자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또 뼈가 제대로 굳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거 여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 라프 서피스에다가 표면에 무슨 코팅을 하는, 코팅을 또 해요. 코팅을 해. 이렇게 거칠게 만든 표면에다가 칼슘을 입힌다든지, 뭐 마그네슘을 입힌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뼈하고 더 빨리 이게 스무스 서피스가 이제 라프 서피스로 갔다가, 그다음에 라프한 거에다가 표면을 코팅, 칼슘 같은 그런 걸 입힌 거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요즘 다시 나는 이런 임플란트를 쓰겠다 해서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이렇게 뭐 스무스 서피스라는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한참 있다가도 이게 뼈가 제대로 안 붙어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내가 쉽게 하는 건 그 MPT라는 걸 해보는 거야. 이렇게 MPT를 해보면 뭐 시큰거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정도 SLA 서피스 정도 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실은 내가 얼마나 빨리 되나 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요거는 한 달 반에서 2달, 요거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한 달 정도 걸리더라, 한 달 있다가 해도 문제가 없더라 하는 그런 이제 내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했는데, 더 욕심을 내서 표면에다가 뭐 여러 가지 코팅을 하는 임플란트들을 팔아야 조금 더 비싸지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유행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우리나라 국산 임플란트들도 이런 식으로 거의 표면을 만들다가, 이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대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탁 치고 그러면은 혹시 잔여물이 남아있더라도 녹아 없어지는 그런 거니까는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데, 이렇게 한번 산 처리를 하면 그 산이 미세한 틈에 박혀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산 때문에 뼈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조금 더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코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상은. 코팅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한 달 만에 굳어지던 게 한 2주 만에 굳어진다, 뭐 한 일주일 만에 굳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좀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생체라는 게 이거 봐요. 여기 뼈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상처를 준 거 아니에요. 구멍을 내고. 그러면 그게 아무는 시간이라는 게, 몸이 아무는 시간이라는 거는 뭐 무슨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쫙 잘려졌는데 갑자기 쫙쫙쫙 아물고 그런 건 아니거든. 뼈가 아무는 시간, 살이 아무는 시간 그런 게 생물학적으로 대충 일정한 게 있는데 이거 표현만 잘 한다고 그래서 그 주변 뼈까지 그렇게 막 물론 이제 수술 방법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는 그 표면에 HA 붙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거에 하나 거기 이런 내용을 좀 미리 설명을 하고 그걸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차이는 엄청난 거고, 그지? 근데 아는 거하고 할 줄 아는 거하고는 영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할 줄 알게 되는 거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거야, 그지? 그거는 자꾸 이렇게 몸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내 몸이, 의사 같은 내 손이 돼야 되는 거고. 접근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접근하나, 뭐 어떻게 땡기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